자, 안녕하세요. SPC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슈왈트 차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오늘은 조금 다른 철학을 가진 컨트롤 차트들을 좀 알아볼 텐데요. 자, 이번부터 시작할 주제는 타임 웨이티드 컨트롤 차트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우리가 이제 좀 고려를 하면서 뭔가 이제 가중치를 줄 건가 봐요. 그래서 구체적인 컨트롤 차트의 이름은 이제 쿠썸 차트와 EWMA 차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4편의 영상에 걸쳐서 이 두 가지 차트를 다 살펴볼 텐데요. 자,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주제에 대한 그 컨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제 타임 웨이티드, 시간의 개념을 우리가 함께 사용하고 거기다가 이제 가중치를 둔다. 왜 그런 일을 하느냐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쿠썸 차트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프린시플에 대한 얘기만 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동영상에서 뭐 모니터링 스태티스틱, 컨트롤 리밋, 그 다음에 이런 컨트롤 차트를 디자인하는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동영상에서 이제 EWMA 차트 시작할 거고요. 그 다음 또 비슷한 주제로 흐름으로 이 프린시플, 모니터링 스태티스틱, 컨트롤 리밋, 가이드라인 이렇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자, 요 내용들은 우리 몽고메리 그 텍스트북의 챕터 9에 해당하고요. 자, 이제부터 그 왜 시간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고려하고 가중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지, 자, 그 원리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트로덕션인데요. The major disadvantage of Short control chart. 우리가 앞에서 슈왈트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 컨트롤 차트를 봤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약점이 있다고 하네요. 자, 어떤 약점이냐면 It only uses the information about the process contained in the last plotted point. 즉 컨트롤 차트를 이렇게 쭉쭉 컨트롤 리밋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할 때는 괜찮다가 이게 툭 튀어나가면 이제 out of control 이제 부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지금 이제 out of control이 되었다라고 하는 판단은 이 마지막에 찍혀 있는 이 점 하나만 보고 그 판단을 내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뭔가 프로세스가 out of control이 되면 이제 뭔가 서서히 변화해 왔을 텐데 제일 마지막 점 하나만 보고 판단을 내린다. 이게 좀 아쉽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two effective alternatives to the short control chart. 자, 두 가지의 다른 대안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쿠썸 차트입니다. 자, 이 쿠썸이란 말은 cumulative sum, 즉 누적해서 다 합치겠다. cumulative sum이라는 말이 그런 거죠. 누적해서 합친다. 이것을 이제 짧게 부르다 보니까 쿠썸 차트라고 불리게 되었어요. 또 다른 하나의 어프로치는 the exponentially weighted moving average control 차트입니다. 그래서 exponentially weighted, 뭐 지수적으로 가중치를 주는 moving average, 평균을 내는데 이동시켜가면서 평균을 내는. 그래서 뭐 자세히는 다음에 우리가 배우게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 앞자를 따서 EWMA 차트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EWMA. 그리고 이제 이러한 차트의 특징은 어느 마지막 점에 의해서 마지막 이 컨트롤 차트에 찍혀 있는 점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앞에서부터 조금씩 이 변화해 온 정보들을 우리가 최대한 사용하려고 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어떤 장점이 있냐? 스몰 쉬프트가 일어났을 때 아주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정상적으로 기존에 우리가 뮤 제로라고 하는 평균이 있으면 새로운 평균이 이 뮤에서 뭐 예를 들어서 플러스 1.5 시그마 정도 이동했을 때, 그 정도 이동했을 때는 혹은 1.5보다 작은 시그마만큼 떨어지도록 이렇게 평균이 뮤1이 새롭게 만들어지면 이제 슈왈트 컨트롤 차트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다음 슬라이드에서 예를 보여드릴 텐데요. 자, 그럴 때, 즉 스몰 쉬프트일 때 아주 그런 것들을 디텍트해내는 장점이 있더라. 자, 이렇게 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이제 샘플을 이제 계속 이렇게 뽑아 나가죠. 그래서 지금 30번까지 있는데요. 지금 관측치가 하나밖에 없는 거 보니까 지금 n이 1인 경우네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인디비주얼 차트를 그리면 좋겠죠. IMR 차트에서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자, 요거를 한번 사용해 보는 상황이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페이즈 1으로요. 페이즈 1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일단 첫 번째 한 20개의 observation을 한번 관측해서 우리가 컨트롤 리밋을 정한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맞췄다. 내가 뭐 현재 요 정도의 데이터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보죠. 사실은 뭐 페이즈 1을 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긴 하겠습니다. 페이즈 1에서 우리가 컨트롤 리밋을 정하는 게 목적이니까. 자, 저거 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배운 IMR 차트를 한번 그려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UCL과 LCL이 이렇게 정해졌다라고 한번 해보죠. 자, 그럼 컨트롤 차트를 그릴 겁니다. 그래서 인디비주얼 컨트롤 차트를 그리는데 20번 찍을 때까지, 자, 요까지가 우리가 요 데이터를 앞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 컨트롤 리밋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UCL이 13이고 LCL이 7입니다. 지금 여기가 LCL인데요. 자, 그런데 자,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 이후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요까지의 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데이터는 자, 뮤가 10인 데이터인데 만약에 제가 여기서 요까지 데이터를 뮤가 11인 어떤 분포를 따르는 그런 데이터에서 지금 뽑았다. 랜덤하게 뽑았다. 즉 여기서 여기까지는 뮤가 10인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뮤가 11인 구간이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이 지금 out of control이 된 거죠. 평균이 변했으니까. 자, 그럼 그걸 디텍트 해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컨트롤 리밋을 바깥으로 튀어나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out of control이 여기서 요렇게 in control에서 out of control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슈왈츠의 철학을 기반으로 한 IMR 차트에서 지금 이건 I 차트죠. 네, 이제 X만 측정하고 있는 거니까 인디비주얼 차트가 그것을 디텍트하지 못하더라. 자, 이런 문제가 있다. 자,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쿠썸 차트라고 하는 이제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는데요. 자, 쿠썸 차트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쿠썸은 이제 cumulative sum의 이제 줄임말이고요. 자, basic principles of 쿠썸 chart. 자, 기본적인 철학에 대해서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볼게요. 자, 지금 프로세스 mean을 모니터링 하는데 사용되는 쿠썸 차트. 네, 오늘 제가 다루진 않을 거지만 사실은 쿠썸 차트가 mean뿐만이 아니라 variability의 변동도 모니터링 하는데 사용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 컨트롤 차트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 mean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 custom chart incorporates all information in the sequence of sample value. 자, 샘플 값들의 그 시퀀스, 계속 이때까지 나왔던 그 모든 값들을 이용해서 그런 정보를 우리가 다 활용을 할 텐데요. 어떻게 하느냐면 by plotting the cumulative sum of deviations. 자, deviations of the sample value from the target value. 자, 타겟 밸류가 있는데 타겟 밸류가 예를 들어서 뭐 뮤0 같은 거겠죠. 뭐 페이즈 1에서의 우리가 이제 기존에 계속 봐오던 평균이 뮤0다. 뭐 이렇게 한번 정해 보면 거기에서 얼마나 떨어졌는가 이 디비에이션 차이를 측정해서 그것을 계속 큐뮬러티브 썸을 더하겠대요. 자, 그런 아이디어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이디어인데요. If mu sub 0 is a target for the process mean. 자, 만약에 이게 타겟이라면 mu sub 0가 타겟이라면 그리고 자, x bar sub j. 자, x bar를 계산하는데 x bar sub j. j번째 샘플의 그 x bar, 즉 the average of jth sample이겠죠. 자, 이것은 자, 밑에 있는 내용 한번 볼까요? The cumulative sum control chart
is formed by plotting the quantity. 자, 다음과 같이 아까 방금 얘기했다시피 어느 한 샘플에 대표되는 값을 mu sub zero로 찾고 그 다음 우리의 타겟 값이 있어서 그것을 차이니까 요 차이가 바로 이제 이 deviation이 되는 거죠. 그것을 계속 추가해서 더해 나가겠다. 그래서 뭐 i가 1이면 제일 첫 번째 1만 하는 거고요. i가 2면 첫 번째와 두 번째에 이 deviation을 더하는 거고요. 3이면 세 번째까지 이런 식으로 일반화 시키면 i까지 이렇게 더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이때 이 c sub i를 is called the cumulative sum up to the including the i sample. i 번째 샘플을 뽑을 때까지 cumulative sum을 계산한 것이 되겠죠. 자, 우리가 이 c sub i를 이제 활용을 할 텐데요. 자, c sub i의 식을 제가 다시 적었는데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이런 겁니다. 제일 마지막에 i까지 더해야 되니까 원래 이 식은요, 뭐 이거죠. 이 식은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있는 i만 뽑아내면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서메이션이니까 나머지는 i-1까지를 다 더한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적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게 알고 보면 c sub i-1 이렇게 되겠네요. 제가 지금 c sub라고 불렀습니다. 서브스크립트 아래 첨자란 얘기죠. i-1 c sub i-1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것은. 그러니까 지금 요 말이 맞죠. c sub i는 결국은 요거다. 그러면 생각해 보면 제일 i번째, 지금 현재는 i번째니까 i번째의 deviation이 바로 현재의 information, current information을 말하는 것이고 i-1번째까지의 이 cumulative sum은 past information을 나타낼 거예요. 그죠? In fact, this statistic is not the CUSUM. 자, 우리가 CUSUM 차트를 그릴 때는 이 C sub i를 사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It's not CUSUM that is used in practice. 하지만 it can help understand the mechanism behind the actual CUSUM. 자, 이러한 지금 개념이, 즉 C sub i라는 것이 현재의 정보와 과거의 정보를 다 가지고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우리가 이제 실제 모니터링 스태티스틱으로 사용할 쿠썸 차트의 모니터링 스태티스틱으로 사용할 그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내가 만약에 샘플 i가 있는데 아까 우리 앞에서 보셨던 만약에 샘플 사이즈 n이 1인 경우네요. 그러니까 이제 인디비주얼 차트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타겟 밸류가 10이라고 하자. 자, 그러면 타겟 밸류 10이니까 deviation은 xi 빼기 10 되겠죠. 그래서 9.45가 나왔으니까 9.45 빼기 10 하니까 마이너스 0.55 이렇게 되겠죠. 네,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봤던 요런 식이죠. 그래서 c sub i가 요렇게 될 거고 요거는 제일 i번째의 deviation이고 나머지 이게 필요하죠. 그래서 요것은 다 요거와 같다. 자, 그래서 요 c sub i를 계산하는 식을 여기다 적었는데요. 그래서 제일 처음 시작할 때는 요 c 그러니까 지금 여기 샘플 i니까 이거는 c sub 1은 x1 빼기 10에다가 더하기 c sub 제로를 이제 제로를 필요로 하는 거죠. 근데 제일 처음이니까 c sub 제로는 그냥 0이라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그대로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 이제 그대로 이렇게 오겠죠. 그다음 두 번째, 세 번째 가면서 이렇게 디비에이션이 계속 계산이 되는데 결국은 이 얘기는 이 값은 어떻게 계산됐다는 얘기예요? 요 삼각형 더하기 요 삼각형을 더해서 요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 다음 여기다 요거 더해가지고 요렇게 만들 거고 여기다가 요거 더해가지고 요렇게 만들 거고 자, 그렇게 해서 쭉 만들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계산을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저 빨간색 박스가 deviation이고요. 자, 요쪽이 c sub i를 계속 측정해 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c sub i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줄 거냐.
C sub i가 어떤 우리에게 도움을 줄 거냐 한번 상상해 봅시다. 자, effect of mean shift. 만약에 프로세스의 평균이 변화했을 때 C sub i는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자, C sub i가 요렇다고 지금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러면 이 C sub i라는 값도 뭐 커졌다 작았다 졌다 하니까 이것도 일종의 랜덤 베리어블이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기대값을 한번 취해 봅시다. 이렇게. 자, 요렇게 기대값 취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기대값 취하면 요렇게 기대값 취하고 요렇게 기대값 취하고 요렇게 기대값 취하면 되니까 자, C sub i의 기대값은 평균은 요거 기대값 여기다 먼저 적은 거고요. 그 다음 요거 기대값을 여기다 적은 거고요. 요거 기대값 요거 적은 겁니다. 자, 그런데 자, x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x바이라 적었지만 방금 우리가 인디비주얼 차트에서는 x of i나 x바의 i나 같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도 적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요 값은 i 번째의 샘플에서 우리가 평균을 구한 거니까 요것은 이제 i 번째의 평균이라고 적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상수니까 mu sub 제로가 상수니까 그것의 기대값도 상수 그대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요렇게 지금 적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요런 관계를 봤는데 우리가 경우를 한번 따져보죠. 만약에 케이스 1 no mean shift i 번째 샘플을 뽑는 그 시기에 평균이 이동을 하지 않았다. 즉 mu sub i하고 mu sub 제로하고 똑같다. 자, 그러면 그게 똑같으면 이게 0이 되겠죠. 그래서 요때의 평균이나 요때의 평균이나 이제 같으니까 샘플로 뽑은 것도 아마 이 C sub i가 변하지 않으려는 성질을 갖고 있을 거예요. 뭐 실질적으로는 조금씩 변하지만 평균이 지금 이제 같아져 버리기 때문에 뭐 크게 C sub i가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mu sub i가 mu sub 제로보다 크다. 즉 above the mean shift. 평균이 위쪽으로 이동했다. 즉 더 커졌다는 얘기예요. 자, 커지면 어떻게 되죠? mu sub i가 mu sub 제로보다 커지니까 이게 0보다 큰 값을 갖겠네. 그죠? 그러니까 그 전에 있는 C sub i의 평균보다 뭔가 더 큰 값을 더해서 C sub i의 평균이 되니까 이게 아마 C sub i가 약간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평균이 이동하면 C sub i가 약간 커질 것이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게 더 작아졌다면 C sub i가 좀 더 작아지는 drift downward, 또 낮아지고, 그러니까 값이 작아지는 그런 성질을 좀 유발할 수 있겠죠. 자, 즉 결론은 뭐냐면 the trend in C sub i, C sub i의 이 변화, 트렌드를 보면 is an indicator of changes in the process. 프로세스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좀 이렇게 보여줄 것이다. 인디케이터가 되지 않겠느냐. 즉 C sub i의 트렌드를 보는 것이 아마 프로세스에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우리가 C sub i의 트렌드를 보면 프로세스의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좀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정말 그런지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인디비주얼 컨트롤 차트입니다. 20번째까지는 뭐 괜찮은데 그다음 21번째부터 여기 21번째부터 사실은 평균이 이렇게 변화했는데 이 슈왈츠 타입의 I 차트, 즉 인디비주얼 차트에는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 C sub i를 한번 측정한 것을 봅시다. 그래서 20번째까지는 자, 여기가 20번째인데요. 자, 요까지는 뮤가 11대였어요. 자, 그래서 이제 조금씩 대충 뭐 이렇게 변해 왔단 말이지. 근데 뮤가 11로 변하고 나니까 21번째부터는 이게 점점 계속 좀 올라가는 듯한 변화 양상을 보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디비에이션이 조금씩 편차가 조금씩 있었는데 그걸 자꾸 누적하니까 이게 C sub i가 계속 올라가는구나. 아, 슈왈츠 차트에서는 알 수 없었는데 이렇게 이제 C sub i라고 하는 cumulative sum을 조금 보니까 뭔가 좀
눈에 좀 두드러진다. 이렇게 뭐 갑자기 좀 올라가는 트렌드가 있구나. 자, 이 내용을 밑에 적었습니다. In the first 20 observations, the custom tends to drift slowly, maintaining values near zero. 여기는 거의 뭐 0에 가까운데 In the last 10 observation, 자, 마지막 요 10개의 observation에서는 the mean has shifted to mu's of 1 equal to 11. 10에서 11로 변했더니 a strong upward trend가 나타났다. 막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C sub i가 프로세스의 변화를 뭔가 우리에게 좀 정보를 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쿠썸 차트를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모니터링 스태티스틱과 컨트롤 리밋을 정하고 하는 일을 할 텐데요.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그 디비에이션을 누적해서 계속 더하다 보니까 프로세스의 변화를 알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이제 힌트를 얻은 거예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음 동영상에서 그 쿠썸 차트를 도대체 어떻게 설계하는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